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맨시티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2위의 맨시티입니다. 쉬어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 경기에서 챔스 토너먼트 진출과 조 1위까지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혹사가 꽤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보니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매치입니다. 홀란드는 이번 경기까지도 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전 선수들의 혹사로 인해 경기력이 꽤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무리하게 이번 경기에서 출전시킬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지난 경기처럼 알바레스를 원톱으로 넣은 선발 라인업을 가동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 맨시티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은 사실인데요.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 전술과 홀란드의 부재가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동안은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더라도 홀란드의 결정력과 피지컬을 활용해 소위 우겨넣는 골로 승부를 결정지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라이튼을 상대로 3골을 넣긴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한 4경기에서 맨시티가 기록한 골은 1골에 불과합니다. 결정자는요, 워커 필립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8위의 세비야입니다. 라요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16강 진출 실패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부담 없이 치를 수 있을 전망인데요.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비야 부진의 이유는 공격력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라멜라를 원톱으로 넣었는데 슈팅을 한 번밖에 시도하지 못하면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죠. 다행히 엔넬시리가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챔스에서는 다소 공격력이 나아지는 편입니다. 다만 산파올리 감독이 선호하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주도권 장악이 필수인데 맨시티의 홈에서 중앙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코로나, 레키크, 니안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크게 승부에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맨시티가 세비야를 상대로 중앙 장악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세비야의 올 시즌 전방 파괴력은 최악 수준이고 맨시티의 수비 안정감은 꽤나 훌륭합니다. 다만 맨시티도 주전들의 체력 문제와 밀집 수비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코펜하겐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1부 5위의 코펜하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딱히 없습니다. 이미 챔스에서는 탈락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더라도 유로파 행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득점했지만 올 시즌 코펜하겐의 득점력이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챔스에서는 예선에서 트라브존 스포르를 2대1로 잡아낸 것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최다 득점 3위에 올라있으나 지난 리그전 이전 7경기에서 멀티득점에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결정자는요, 아무, 코넬리우스, 바브로, 제카, 카라모코, 폴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4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도 이번 경기에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이미 조 2위로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인데 승리보다는 주력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에 신경을 더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점유율은 도르트문트가 근소하게 앞섰으나 수비진의 기동성 문제로 인해 역습 상황에서 꽤 아찔한 장면이 많았던 모습입니다. 코펜하겐과의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 올 시즌 도르트문트의 수비진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결정자는요, 알레, 모레이, 기텐스, 다호드, 로이스, 슐로터백, 므니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챔스에서의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본적인 전력에서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올 시즌 득점력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코펜하겐보다는 도르트문트의 전력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PSG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8위의 유벤투스입니다. 벤피카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챔스 토너먼트 진출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조 3위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100% 전력을 모두 가동할 것이 유력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이를 의식하고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블라호비치, 키니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었으며 보누치와 로카텔리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인데 일단 주전들의 체력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승점 3점을 따내면서 내용과는 별개로 성공적으로 로테이션을 끝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디마리아, 브레메르, 조르지, 아케, 데실리오, 포그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PSG입니다. 16강 진출은 이미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벤피카와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마음 편하게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조 선두를 지킬 수 있죠. 최근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마카비 하이파전 7대2 승리 이후 물이 오른 M&M 라인의 개인 기량과 호흡이 크게 올라왔음을 증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비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앞서 언급했던 마카비 하이파전에서도 돈나룸마와 수비진의 활약이 만족스러웠다고 보긴 어렵고 지난 경기에서도 트로아에게 3골을 허용하는 등 경기 내용 자체는 졸전이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마카비 하이파전에서 부진했던 마르키뉴스 대신 킴펜베가 나오는 모습이었으나 킴펜베도 지난 경기에서 태클 성공률 0%를 기록하는 등 폼이 좋진 않았습니다. 결장전은요. 페레이라, 멘데스, 리코, 펜벨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가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번 경기에 대한 필승의 각오를 다졌지만 유벤투스의 공격 작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가 있기도 했으나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가 더욱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최근 물이 오른 PSG의 공격진을 유벤투스가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PSG의 승리를 점칩니다. 마지막으로 마카비 하이파와 벤피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부 1위의 하이파입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고 유벤투스가 PSG에게 진다면 유로파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하지만 테라비브와의 선두권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100% 힘을 쏟아붓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공격에서의 퍼포먼스가 꽤 괜찮은 편인데 PSG를 상대로 했던 두 경기에서 3골을 집어넣었고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2대0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즐리의 챔스 퍼포먼스가 꽤 괜찮은 편이고 챔스에서도 템백 형식의 경기보다는 역습을 통한 공격적인 경기 플랜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포르투갈 1부 1위의 벤피카입니다. 유벤투스를 이기면서 조 1위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PSG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벤피카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조 1위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벤피카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벤피카는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기조로 경기를 운영하는 편이 많은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이파가 조직적인 압박이나 수비에서의 1대1 대응 능력이 유럽 유수의 팀을 상대로는 잘 통하지 않고 있죠. 올 시즌 원정에서는 다소 수세적인 기조로 운영을 하긴 했으나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원정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결장자는요. 베리시모 모라토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챔스 원정에서는 강팀을 상대로 다소 수세적으로 경기를 했던 편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조 1위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하이파도 PSG와 유벤투스를 상대로 꽤 인상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챔스에서도 본인들의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성향임을 감안한다면 벤피카도 공격적인 기조의 운영으로 인한 수비 리스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벤피카의 우세를 점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